안녕하세요. 몽땅부동산 정진숙입니다. 오랜만에 단지 내 상가죠. 단지 내 상가가 공급 예정이 잡혀 있는 게 있어서 좀 안내를 해드려 볼까 하고서 이렇게 지금 근린생활시설 용지입니다. 근린생활시설 용지라는 게 아파트 단지 내에 단지 안에 이제 상가들이 세팅이 되는 건데 6-3 생활권에 있는 상가예요. 보시겠지만 엘리프 세종이라고 해서 6-3, 엘리프 세종 6-3 생활권으로 해서 청약을 합니다고 안내해드린 지가 한참 된 것 같은데,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단지 상가를 지금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단지 상가를 공급을 하는데 근린생활시설 해가지고 1과 2로 해가지고서 두 가지로, 첫 번째, 두 번째에서 두 가지로 해서 1과 2로 해서 공급을 하고요. 1 같은 경우는 BRT 도로변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2 같은 경우는 학교 들어가는 진입로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고등학교 캠퍼스 쪽으로 해서 들어가 있는 지역의 입지를 지금 가지고 있고, BRT 정류장에서 단지 내 상가가 세팅이 되어 있는데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총 1035세대 단지 상가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특이해서 안내를 해드립니다. 공고문은 지난 6월 28일 날 분양 공고가 떴고요. 그래서 지금 지상 1층에 20개 호실과 지상 2층에 20개 호실 해서 총 40개 호실이 공급이 되는데, 분양 가격은 지금 보시면 면적당 가격이 이제 코너 입지는 조금 더 비싸게 세팅이 되기도 하고 조금 낮은 것들도 있고, 근데 이제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추첨이에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거주자 우선 분양도 있습니다. 추첨이라는 거는 뭐냐면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세팅이 됐냐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세팅이 됐었냐 하면 1층 상가가 20개 호실이잖아요. 그럼 101호부터 시작을 해서 120호까지 공급을 해요. 공급을 할 때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입지에 가서 내가 추첨을 받습니다. 아니 입지 내가 110호가 마음에 들었어. 그럼 110호에 딱 가서 내가 얘를 얼마에 작성을 할까, 얼마에 받을까, 얼마에 쓸까 해서 경쟁 입찰이었는데, 여기는 청약을 받는다고 합니다. 미리 사전 청약을 받고요. 사전 청약을 받은 다음에 호텔별로 이제 사전 청약서, 의향서가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 의향서 들어온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추첨을 해가지고서 당첨을 시킨다고 하는 특이한 청약 제도로 지금 세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약 예치금은 1,000만 원을 예치를 하고서 신청서 제출을 하면 되고요. 신청서 제출하는 방법은 모델하우스에 이제 오픈을 해서 들어갈 거고, 1층에 지금 보시면 114호가 1동까지 돼 있고요. 2층에 28호, 그 다음에 2동에 보면은 2동 같은 경우는 1층만 돼 있는데 5개 호실이 세팅이 돼 있네요. 이 5개 호실이 지금 현재 전용 면적으로 한 12, 13평 되고요. 분양 가격이 4억 4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지 지분도 따로 세팅은 돼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하게 거주자 우선으로 들어가고 지상 2층도 세팅이 되기는 하는데, 근린생활시설 용지는 건축법에 따라 벽체 위반으로 기준이 돼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될 게 뭐냐면, 근생 1 같은 경우는 BRT 도로변에 접근이 돼 있기 때문에 BRT 도로변으로 해가지고서 그 아치형이라고 하죠. 세종시 오셔서 많이 보셨죠. 천마을 쪽 방향으로도 상가들이 그렇게 프라자 건물들이 그렇게 세팅이 돼 있듯이 아치형으로 해서 건물에 그 아치가 들어가 있고 안쪽으로 상가가 출입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행위가 좀 있으니까 그거는 좀 참고를 하셔서 내가 1을 할지 2일 할지 이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엘리프 세종 6-3의 근린생활시설 용지 같은 경우는 금액에서 경쟁 입찰을 하는 게 아니라 추첨으로 입찰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근린생활시설 용지는요, 기본적으로 다 경쟁 입찰을 했습니다. 경쟁 입찰을 했는데 추첨으로 들어온다고 하니 어떠한 반응이 있을지가 너무 기대가 되고 어떻게 움직일지도 조금 궁금합니다. 왜냐면 6-3 생활권의 신동아 파밀리 리첸시아 아파트가 주상복합이었거든요. 걔가 공급을 했고, 일반적인 주상복합이다 보면 상가들이 공급이 됐는데 그 상가들 공급이 생각보다 빨리 완판이 됐었어요. 그래서 6-3 생활권은 많은 생활권이 그 상가 자체가 물량이 부족하다라는 인식이 좀 많이 잡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근생시설이 용도가 이제
많이 잡혀서 거래가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분양이 좀 잘 됐는데, 그거를 어떻게 타겟으로 잡았는지 근린생활시설 용지 자체도 이제는 추첨을 통해서 이제 공급을 한다고 하는데, 추첨을 통해서 공급을 한다는 개념의 첫 번째를 뭐를 보셔야 되냐면요, 분양가격이 일반적으로 전에 있던 단지 상가의 가격보다는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파트 단지 상가에 아무리 12평 기준으로 해서 분양가격이 4억 이상이 넘어간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당 단가가 낮은 건 아닙니다. 이거를 경쟁 입찰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입찰자들이 높게 쓰지는 않겠죠. 그러면 5, 6억까지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건설사들의 마진이 4억대, 5억대, 그 다음에 3억대 이렇게 세팅이 된다. 4억대예요 거의 대부분. 그러면 예전에 자이할 때 제가 한번 안내를 해드렸었던 예전 가격과 지금 엘리프 세종 6-3 생활권에 분양하는 단지 상가의 분양 가격이 차이가 좀, 입찰 예전 금액이죠, 처음에 시작하는 금액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고요. 리첸시아 자이 같은 경우는 상가 개수가 1200세대에 10개 정도 됐는데, 얘 같은 경우는 상가 개수가 20개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수, 용량도 좀, 그 상가의 물량도 좀 많고, 그 다음에 가격도 좀 비싸고, 이렇게 한 거를 추첨을 통해서 공급을 한다고 하는데, 어떠한 반응이 있을지 시장의 반응이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상가 같은 경우는 정말로 잘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렇게 분양광고 숙지를 제대로 하시고서 공급을 받으셔야 되는 거 첫 번째로 안내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근린생활시설 용지가 이렇게 추첨을 통해서 한 케이스가 세종에서는 별로 없었고, 거의 다 경쟁 입찰로 들어갔던 상태였었고, 이거를 지금 다른 방법, 용도로 상가를 이제 이용을 할 건데, 일반 상가와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차이점이 알고 있는 건 아시죠? 그래서 근린생활시설 용지가 생각보다 가격이 조금 저렴하게 세팅이 됐는데, 그 이유 중은 근린생활시설 용지 1종과 2종밖에는 용도 허가가 안 돼요. 그래서 슈퍼마켓이라든가 일회용품, 그 다음에 소매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 이용원, 미용실, 일반 목욕장 및 세탁소, 그 다음에 공작물이 설치된 거는 안 되고요. 의원이나 탁구장 및 체육도장 등이 설치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 음식점과 휴게 음식점과 제과점, 그 다음에 금융업, 사무소, 부동산 중개업 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이외의 업종은 용도가 제한이 되니까 근린생활시설 용도는 용도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일반적인 프라자 상가보다 단가가 낮다. 그거를 한번 각인하시고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상 호수가 근린생활시설 1동에 125호나 126호, 127호, 128호 총 4개의 점포는요, 거주자 우선 분양을 한다고 합니다. 본 1, 2종 근린생활시설은 투기과열지구 내에 분양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분양에 관련 법 제6조 2항, 동법 시행령 제9조 2항의 제2호에 의거하여 분양분의 10%를 세종시 거주자에 한하여 우선 선정한다고 하고요. 건축물은 분양에 관련 법 제6조 2의 거주자 우선 분양 제1항에 따른 거주자 우선 분양은 최초 공개 모집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최초 공개가 7월 7일까지 모집을 하잖아요. 모집을 하면 분명히 이 40개 호실이 다 청약이 안 될 거고 미분양이 날 수 있다는 거죠. 이 미분양 난 이후에 다시 2차 공고가 될 때는 거주자 우선 분양을 안 한다는 거고요. 거주자 우선 분양 대상은 분양 신고일 현재 그 건축물이 건설되고 있는 지역, 지금 세종시 내에 거주자로 분양을 하고, 분양을 한 사람의 신청자에 한하고 한 명당 1인 1실을 기준으로 분양을 한다. 10% 물량을 분양을 한다는 거고요. 공고일 현재 19세 이상인 분들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청약 통장 및 세대에는 상가기 때문에 당연히 무관하고, 그 다음에 7월 6일 청약 일정은요, 7월 6일 14시부터 15시 30분인데, 기본적으로 7일 12시까지는 공고 이제 청약이 가능하다는 거, 청약 점포에 청약 예치금 1,000만원을 예치를 해야지만 가능하고요. 동일인이 또거나 동일 사업자가 한 개의 점포에는 중복으로는 내가 그걸 받기 위해서 입지가 좋은 데가 있어요. 거기를 내가 10개를 집어넣는다. 동일인이나 동일 법인 사업자가, 아니면 일반 사업자들 안 된다는 거죠. 딱 한 개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죠. 대신에 명의가
다른 사람들끼리 동일인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저 호실에 꼭 받아서 내가 뭔가의 영업을 하고자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요, 한 개로 청약이 되기 어렵겠다 판단이 되시면 여러분을 넣어가지고 지인분들이나 자기 가족 단위로 해서 그 신청서를 넣어가지고서 꼭 받으시고자 하시면 그렇게 받으셔도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교환이나 환불, 그 다음 변경이 안 된다. 청약 신청 시에는 신청서, 신분증, 그 다음에 등본, 인감, 그 다음에 청약 보증금이 1,000만 원이 예치되는 보증금 계좌, 이런 것들을 청약 신청서 이렇게 해서 같이 제출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대리인 같은 경우도 대리인께 있으시면 될 거고, 법인인 경우는 법인 인감과 법인 인감증명서가 같이 첨부가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약 신청을 기준으로 모든 재증명서는 1개월 이내에 발행분으로 가능하시고요. 1,000만 원은 농협은행,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입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 2동과 1동은 지금 각자 12개 점포, 28개에서 총 40개 점포가 공급이 된다. 그 다음에 근린생활 나머지 10%, 125호, 126호, 127호, 128호는 거주자한테 우선 공급이 된다. 그 다음에 계약일은요, 분양대금과 납부 계약 체결일은 7월 7일 10시에서 16시까지. 청약은요, 2022년도 7월 6일에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엘리포 세종 6-3 생활권 견본주택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견본주택이 모델하우스거든요. 모델하우스 161-4번지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받으니까요. 그때는 청약보증금을 입금하신 후에 입금증을 지참해서 신청서를 받아서 신청서를 쓰셔가지고 호실에다가 이렇게 넣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15시 30분까지, 그러니까 3시 30분까지, 2시부터 3시 30분까지만 청약 신청서가 들어갈 거고요. 아마 3시 30분 안으로 입시를 한 사람들은 다 받아주지 않을까요? 예전에는 그랬는데 그때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청약은 7월 6일 봐봐요. 4시 30분까지. 아니면 1동 같은 경우는 이제 양이 조금 더 많아서 그런지 3시 30분, 2시 30분까지네요. 2동은요, 2시 30분까지. 그 다음에 1동은 3시 30분까지. 아무래도 점포수가 더 많다 보니까 사람이 많을 걸로 생각을 해서 3시 30분까지 보내는 것 같고요. 당첨자 선정은 7월 6일날 2시 40분에 공급이 될 거고요. 7월 6일날 3시 40분에 발표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약 일정과 공급 일정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를 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좌는 분양대금 이제 계약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계약은 7월 7일날 10시부터 4시까지 계약을 한다고 하고요. 납부 계약금은 10%, 이제 그 청약 예치금이 기본적으로 얼마 들어가 있는 그 공고문에 있는 예정 금액 있죠? 그 금액으로 10% 납부를 하시고 2022년도 12월 12일날 중도금 1회 10% 납부를 하시고 2회차 중도금 23년도 9월 11일날 10% 납부를 하시고요. 입점 지정 기준일이 25년도 1월이 예정이에요. 그때 나머지 70%를 납부를 하셔서 총 계약금, 중도금에서 총 30% 정도의 대금이 준비가 되셔야 된다는 거를 좀 알아보시고, 대출이란 그런 게 전혀 안 된다는 거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경우는 최초 영업 기준일로 하고 이런저런 상황이 있다는 거 모집 공고문을 통해서 확인을 좀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첨이 되신 분들은요, 계약금 10%하고 납부 영수증을 가지고 가서 계약을 하시면 되고요. 환분받을 계좌 입금 받으셨죠? 그거는 환급을 받으시면 되고, 입점 예정일은요 25년도 1월까지 예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근린생활시설 용지다 보니까 전매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전매도 가능한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한 명이 2인한테 공유로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아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것만 좀 참고를 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사 사정에 따라서 조금씩은 조율이 될 거라는 거 한 번 정도는 보시고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종시가 지금 학교와 개교가 관련되는 게 6-3 생활권 사오늘초, 그 다음에 중학교 6학군인 산울중, 그 다음에 해밀중으로 배치가 될 예정이고요. 산울초, 중, 고는 통합 연계 운영
학교로 설립 예정이며 고등학교는 세종시 전체를 대상으로 배치될 예정이고요. 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통합구역으로 개교 전 행정예고 및 의견 수렴 등을 거쳐서 최종 확정되면 통합구역 및 학군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학교 설립 계획 변경에 따라서 임시 배치될 수 있다는 거죠. 개교가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는 거니까 여기 교육청에 전화해 보시면 개교 사항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피아노 학원 이런 것들은 거의 2층으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태권도 학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학교와 바로 근접해 있다 보니까 아이들 통학로 인근에 붙어 있어서 근린생활2가 아무래도 상부층의 인기도가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거와 관련된 업종을 갖고 계신 분들이 누리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BRT 도로변에는 이제 상가들이 많이 세팅이 되고 이제 후면부 쪽으로 일부러 뽑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내가 정말로 피아노 학원, 미용실 그 다음에 거기에 태권도 학원이라든가 각종 시설들을 한번 아이들 관련된 시설이 들어가거나 학원 관련된 시설이 들어가고자 원하시는 분들은요 2층에 조금 한번 노려보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평수가 그렇게 넓게 세팅된 건 아니니까요 어떤 기준으로 내가 들어갈지는 조금 도면이나 그런 걸 참고를 하셔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기본적인 사항은 이래 모집 공고문에 뜨면은 다 들어가 있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자세한 정보가 안내가 돼 있으시니까 그거 참고를 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프 세종 6-3 생활권이 분양을 했고 입주도 했고 해가지고서 상가들이 이러한 투시도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아치형이에요. 이렇게 들어가면 간판이 어디에 걸리지 안쪽에 걸릴 것 같거든요. 이 안쪽에 걸렸을 때의 모습과 이렇게 상가가 뚝 떨어지게 이제 그 간판을 바로 유리면과 걸렸을 때의 모습의 차이가 좀 느껴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근린생활시설 1 투시도와 2 투시도가 이렇게 생겼으니까요. 이거 참고를 하셔서 보시고서 내가 어디에 들어갈지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근린생활시설 1은 이렇게 BRT 정류장으로 인접되어 있는 데로 들어가고 지금 약간 공원부지가 들어가면서 약간 이제 아파트 출입구가 있는 동선이 이제 통학로죠. 통학 출입구 이제 BRT 정류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노선이고요. 차량의 주출입구는 이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학교 맞은편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의 주출입구는 아니라는 거 한번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차량의 주출입구는 이쪽과 학교 뒤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 2는 여기가 학교잖아요. 입지조건이 학교고요. 이렇게 학교와 있는 원형교차로 인근에 있으니까 어떤 게 입지가 좋을지는 고민을 좀 해보시고 내가 어떤 업종으로 임대를 놓거나 아니면 어떠한 업종으로 내가 여기에 직영을 할 건지를 고민을 하신 분들은요 어떠한 방법으로 선택을 할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혹시 이 단지 상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은요 최선을 다해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세종시에 오랜만에 단지 상가 공급이 떴습니다. 이제 공공분양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LH가 관여가 돼 있다 보니까 이제 경쟁 입찰로 해서 상가의 가격을 높이기보다는 추첨을 통해서 이제 경쟁을 안 만들고자 추첨으로 이제 상가를 낙찰을 받게 해주고자 이렇게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저의 느낌은 실질적으로 분양가격 추첨을 통해서 경쟁 입찰로 가격에 이득을 취한다는 이제 소리를 듣기 싫어서 이렇게 가격을 좀 올려놓고 그러고서 청약으로 이렇게 추첨을 통해서 받고 경쟁 입찰을 피해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방법을 선택을 하던 가격은 입찰 예정 가격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지 상가의 가격보다는 조금 높다는 거를 한번 염두에 보시고 어떠한 호실로 내가 추첨을 받아야 공실이 안 생길지 단지 상가는 기본적으로 근린상가는 용도 제한이 있다는 것도 안내를 해드렸으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혹시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은요 저희 몽땅부동산으로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즐겁고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몽땅부동산의 정진숙이었습니다.